경상북도 구미시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김준호는 어느 날 새로운 팀장 이서연을 만났다. 서연은 40이 넘었지만 또래보다 더 젊고 세련된 외모를 갖춘 여자였다. 늘 완벽하게 다림질된 검은색 정장에 약간의 은은한 향수, 그리고 7cm 굽의 하이힐을 신고 다녔다.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처음 보는 사람도 단숨에 압도할 만큼 강렬했다. 준호는 그런 서연의 시선이 마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처음엔 불편했지만 점차 그 시선의 묘한 끌림을 느끼기 시작했다. 준호가 입사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너 운이 좋다. 서연 누나는 내 옛 친구라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하지만 준호는 곧 알게 되었다. 서연은 단순히 돌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무실 내에서는 마치 사자와 같은 존재였다.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말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명령이 섰고 그녀가 한마디 하면 누구도 반론을 펴지 못했다. 남자 직원들은 괜히 서연과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여자 직원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에 살짝 겁먹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며 장난처럼 말하려던 준호도 첫 주 만에 금세 정신이 들었다. 서연 앞에서는 농담도 조심스러웠다. 어느 날 중요한 전화회의에서 준호가 숫자를 헷갈려 당황하자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의 실수를 바로잡았다. 회의가 끝난 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다음에는 더 준비 잘해 내 능력 알아보라고 말하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 한마디가 준호의 머릿속에 깊게 박혔다. 그녀는 단순한 상사가 아니라 자신을 믿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는 서연의 미묘한 신호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가끔씩은 눈빛이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무르고 때론 그의 유머에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런 순간마다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느 더운 여름날 서연이 재킷을 벗고 얇은 흰색 블라우스 차림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그 실루엣이 햇빛에 비치자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얘야, 이건 또 뭐야? 엄마 친구고 내 상사라고. 혼잣말을 하면서도 마음은 점점 더 흔들렸다. 어느 늦은 밤, 서연이 사무실에 들어와 준호 옆자리에 앉았다. 힘들어. 그녀가 묻자 준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몸을 조금 기울여 그의 모니터를 바라볼 때 머리카락이 그의 어깨에 살짝 닿았다. 그 순간 준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그는 웃으며 조심해요. 사장님, 이러다 이름도 잊어버리겠어요. 라고 농담했다. 서연은 웃으며 내가 누군지 잊지 말라고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은 마치 은근한 도발 같았다. 그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지나가는 길에 조심스레 그의 어깨를 감싸기도 하고 서류를 건네면서 살짝 손끝이 닿기도 했다. 사무실에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준호는 일부러 야근을 더하며 그녀와의 두연한 만남을 기다렸다. 서연도 그런 준호를 눈치채는 듯 너 요즘 야근 많네. 집에 할 일이 없니? 라고 물었고 준호가 그냥 재미없어서요. 라고 답하자 그녀는 살짝 웃으며 여기서가 더 재미있다니 다행이네. 라고 했다. 하지만 준호는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엄마의 친구이자 상사였고 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고 머리로는 계속 다짐했지만 몸과 마음은 이미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어느 회의 자리에서 서연이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생각했다. 저 엄격한 모습 속에 누군가가 다가와 얼음을 깨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걸까? 그리고 그녀가 그를 바라보던 눈빛이 평소와 달라 떨림을 느꼈다. 어느 늦은 밤, 둘은 동시에 서류를 집으려다 손이 닿았다. 준호가 미안해요라며 손을 뺐지만 서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괜찮아라고 말하며 그 순간의 공기를 묵인했다. 그 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아졌다. 그날 밤 서연은 내가 자주 늦게까지 남아있네. 집에 할 일 없니? 라고 물었고 준호가 집은 심심해요. 여기가 더 좋아요. 라고 답하자 그녀는 눈에 반짝임이 스쳤다. 준호는 집에서 어머니와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다. 어머니는 서연을 그저 믿음직한 친구로만 생각했지만 준호의 머릿속은 이미 엉켜 있었다.
업무는 계속됐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작은 극장 같았다. 서연은 연출자였고 준호는 새 배우였다. 사무실 동료들은 준호를 엄마 친구 아들이라며 농담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서연과의 긴장감이 하루의 기분을 좌우했다. 그날도 늦은 시간, 서연은 검은색 토요타를 몰고 나와 준호를 태워 집에 데려다 주려 했다. 서연의 차 안은 그녀의 향수로 가득했고 준호는 그 냄새에 취할 듯했다. 고마워요. 오늘 같이 있어서 좋았어요. 라는 그녀의 말에 준호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했다. 그녀는 차문을 닫으며 내일 아침 9시에 회의 있지 마라고 말했다. 그 순간 준호는 알았다. 이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의 그 이상이 될 거라는 것을 밤새도록 준호는 그녀의 모든 표정과 말투를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서연은 다시 엄격한 상사로 돌아갔지만 두 사람은 서로가 느낀 진실을 감추려 애썼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김준호는 사무실 불이 꺼지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멀어져 갈 때까지 남아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들어와 다가와 말했다. 도와줄까? 그녀가 건넨 서류 더미에서 손가락이 살짝 닿았다. 그 순간 준호의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그녀는 눈을 살짝 감았다가 뜨며 무언가를 숨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다음 주 발표 자료, 같이 점검하자 라는 말에 준호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평소보다 약간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긴 머리를 살짝 넘기며 말했다. 준호 씨, 너 참. 집중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준호는 그런 서연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도 사장님이니까 라며 농담을 던졌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창문으로는 구미 시내의 야경이 희미하게 보였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뜨거웠다. 여기선 우리가 누구인지 숨길 수 있어도 나도 가끔은 인간이고 싶어. 짧은 한마디에 준호는 숨을 삼켰다. 그럼 인간적인 시간도 가질 수 있겠네요? 준호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서연도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지고 냉철한 상사의 얼굴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건 업무니까. 감정은 뒤로 미뤄야 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끝이 준호의 팔에 살짝 닿았다가 떨어졌다. 그 접촉은 짧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느낌을 잊지 못했다. 며칠 후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둘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눴다. 서연은 평소 사무실에서 보던 엄격한 이미지와 달리 세련된 베이지색 원피스에 은은한 진주 목걸이를 걸치고 있었다. 살짝 열린 목선과 부드러운 미소가 준호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었다. 사적인 시간에는 나도 그냥 서연일 뿐이야. 그녀가 말했다. 준호는 그 말에 웃으며 그래서 더 매력적인 거죠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날 대화 중 서연은 갑자기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준호 씨, 우리 이러다 큰일 나으라고 말했다. 엄마 친구이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눈치 보는 이가 많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요. 그렇지만 멈출 수 없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어느 늦은 밤, 사무실 불빛만 남은 공간에서 서연은 갑자기 다가와 준호의 넥타이를 살짝 만지며 너, 나한테 익숙해지고 있지? 라고 농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멈칫하며 웃었다. 그럼요, 사장님. 그녀는 웃음을 참으며 조심해. 너무 가까워지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라고 경고했다. 준호는 그럴지도요. 하지만 후회할 만큼 행복하면 좋겠어요. 라며 눈을 반짝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이 쌓여만 갔다. 사무실 안에서는 냉정한 상사와 부하였지만 사적인 공간에서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더 뜨거워졌다. 그리고 모두가 모르는 사이 이 금기된 사랑은 점점 불길처럼 번져갔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어느 날 준호가 서연의 집 근처에서 누군가와 다정하게 꽃다발을 들고 대화하는 남자를 목격했다. 그 남자는 서연의 옛 연인이었다.
준호의 가슴은 얼어붙었다. 그 순간 서연과 그의 눈이 마주쳤고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스쳤다. 준호 씨, 그 사람은 그냥 옛 친구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준호는 이미 마음속 깊이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과연 그 남자는 누구이며 서연과의 관계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이 위험한 사랑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 모든 질문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숨겨진 비밀들로 이어졌다. 구미 시내의 봄바람이 부는 어느 저녁, 김준호는 서연의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그녀가 먼저 그를 불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연은 검은색 시크 원피스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는 살짝 웨이브가 져 있었고 눈빛은 평소보다 한층 더 깊고 은밀했다. 준호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서연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고 그 말투에는 감춰진 감정이 묻어났다. 준호는 죄송해요. 오늘 일이 많아서 라며 머리를 극적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겼다. 늦는 건 용서할게. 대신 내 말 잘 들어. 준호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네, 사장님 기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사무실은 두 사람만의 은밀한 공간이 되었다. 서연은 조용히 책상 위에 놓인 와인 잔을 들고 준호에게 건넸다. 한 모금 마셔봐. 긴장 풀리게. 그녀의 손가락 끝이 준호의 손등에 닿자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와인을 마셨다. 진짜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여 그의 귀에 속삭였다. 그럼 내 마음도 알아줘. 준호는 몸이 얼어붙는 듯했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숨결이 점점 가까워지며 마침내 서로의 입술이 맞닿았다. 사무실의 차가운 공기가 뜨거운 열기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비서가 들어왔다. 사장님, 회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급히 떨어졌고 서연은 정색하며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느라고 말했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오늘 밤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라고 했다. 서연은 살짝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될 거야. 준비해이라고 답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커졌다. 회사 내에서는 여전히 철저한 상사와 부하였지만 서로에게 보내는 눈빛과 손짓은 비밀스러운 언어가 되었다. 동료들의 시선과 소문은 점점 커졌지만 그들은 묵묵히 그 감정을 키워갔다. 어느 주말, 준호는 서연의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서연은 준호 씨, 우리 이러다 큰일 나, 엄마도 걱정할 거야 라며 한숨을 쉬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요. 하지만 난 멈출 수 없어요 라고 답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우리 서로에게 솔직해지자 라는 말을 남겼다. 그 순간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천마라는 이름이 떴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지금 바빠서.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이 비밀스러운 사랑이 언제까지 숨겨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날 밤, 준호는 문득 서연의 과거와 그녀가 감추고 있는 비밀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가 왜 그렇게 조심스러웠는지, 누군가가 그들의 관계를 위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모든 의문은 앞으로 두 사람의 운명을 시험할 거대한 파도를 예고하고 있었다. 그들의 금지된 사랑은 이제 막 불꽃이 튀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불꽃이 어디까지 타오를지, 누가 먼저 불씨를 끌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뜻밖의 진실과 감춰진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준호는 한껏 긴장한 채로 서연의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오늘은 둘만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예정된 날이었다. 서연은 그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듯 진한 와인색 맥시 드레스에 반짝이는 은색 목걸이를 걸치고 있었다.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에 준호는 숨이 멎을 듯했다.
그녀의 매끈한 목선과 살짝 드러난 어깨가 은근히 관능적이었다. 어서 들어와요. 서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에는 은은한 조명과 함께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기울였다. 서연은 눈을 반짝이며 준호 씨, 오늘은 우리만의 시간을 즐기자고요 라고 말했다. 준호는 그 말에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서연 씨, 사실 난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좋아해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나도 그래요. 하지만 우린 너무 위험한 사이죠. 라고 속삭였다. 준호가 그녀 손을 잡자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도 멈출 수 없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갑자기 전화기가 울렸다. 준호가 깜짝 놀라며 누구죠? 라고 물었지만 서연은 아무도 아니에요. 그냥 끊을게요. 라며 전화를 끊었다. 준호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비밀이 곧 누군가에게 들킬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시간이 흘러 회사에서 서연은 다시 냉철한 상사로 돌아왔다. 하지만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뜨거운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어느 날 회의 중 준호가 실수를 하자 서연은 조용히 그를 바로잡으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너는 나의 약점이자 힘이라는 메시지 같았다. 한편 준호의 어머니는 점점 더 둘 사이의 비밀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집에 들른다고 연락이 왔고 준호는 급히 서연의 아파트에서 나와야 했다. 두 사람은 아슬아슬한 순간을 넘기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우리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요. 서연이 말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는 만큼 위험도 커져만 갔다. 회사 동료들의 수군거림, 어머니의 의심, 그리고 서연의 과거 연인의 그림자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어느새 두 사람은 사랑과 비밀, 그리고 배신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연의 사무실 문 앞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인물은 바로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밝힐 진실은 두 사람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이었다. 서연 씨, 우리가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요. 그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그 장면을 목격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솟구쳤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다. 어느 쌀쌀한 겨울밤, 구미시 외곽에 위치한 작은 카페에서 김준호는 긴장된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 쥐고 있었다. 서연이 약속 장소에 늦을 것 같다는 메시지가 도착한 지 이미 20분이 지났다. 그녀의 연락은 평소처럼 간결했지만 뭔가 불안한 기운이 묻어났다. 준호는 그녀의 진심을 알기 위해 마음속으로 수없이 질문을 던졌다. 서연 씨,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며 그녀가 들어왔다. 검은색 코트 아래로는 붉은 실크 스커트가 살짝 보였고 긴 머리는 바람에 흩날렸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존재감은 따뜻하게 빛났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다가와 말했다. 준호 씨, 미안해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준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무슨 일인데요? 라고 물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 나타났어. 그 사람이 나를 협박하고 있어?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사람이 누군데? 그러나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나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 라고 말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며 비밀을 공유했다. 서연은 평소의 강인한 모습 대신 한 여자로서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드러냈다. 그녀가 입은 짙은 와인색 블라우스와 검은 스키니 팬츠가 어둠 속에서 더욱 그녀의 곡선을 돋보이게 했다. 준호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보호하고 싶은 욕구가 솟구쳤다. 며칠 후 회사에서는 분위기가 급변했다.
서연의 과거 연인이 산의 이곳저곳에 나타나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눈치챘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묻지 못했다. 서연은 더욱 냉철해졌고 준호 역시 그녀를 지키려는 마음에 점점 더 강해졌다. 어느 회의 시간, 서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 팀에 더 이상 방해가 없다면 좋겠어요 라고 경고했다. 그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한편 준호의 어머니는 점점 더 아들의 변화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준호의 집에 갑작스레 들이닥쳤다. 서연과의 관계를 직감한 듯한 눈빛으로 준호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말해봐라고 조용히 물었다. 준호는 답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두 사람의 금지된 사랑은 점점 더 깊은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서로를 향한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외부의 압박이 뒤섞여 그들의 관계는 폭발 직전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서연의 과거를 쫓는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의 휴대전화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밤 10시에 옛 장소에서 만나자. 모든 걸 끝내자. 서연은 메시지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준호가 다가와 물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말했다. 우리 이제 선택해야 해. 도망칠지, 맞설지. 그들의 운명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사랑일까? 아니면 파멸일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단지 새로운 장이 열렸을 뿐이다.